지금도 우리 옥동자님은 평일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고요. 퇴근 후에 부동산 투자자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한 것이고 네. 그것은 사실 저의 뭐 어린 시절이 약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었거든요. 뭐 조그만 아파트에서 5식구가 이렇게 할 정도로 불편한 이런 거주 환경에서 이제 자랐고요. 또 어렴풋이 기억을 해보자면 제가 하고 싶은 거 또 배워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부모님의 지원이 충분치 못했다라고 저는 스스로 이렇게 좀 느낌으로 갖고 있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거나 제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돈 때문에 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주 거대한 부자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자산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을 했고 뭐 주식 투자를 물론 할 수도 있었는데 네. 부동산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좁은 집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에 대한 어떤 그 로망 같은 것 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그래서 이제 좀 저에게는 제 자아실현 또 목표 이런 것들하고도 조금 맞물려져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10여 년 전입니다. 네네 맞아요. 그러면 투자 생활도 계속하시고 직장 생활도 병행하셨기 때문에 자산을 꽤 많이 쌓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로 정말 네. 투자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순자산을 쌓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제 자산이 얼마인지 사실 저는 잘 계산을 해보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뭐 그때그때마다 또 가격이 다 달라져 그렇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그걸 뭐 매달 이렇게 업데이트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네. 사실 순자산이 얼마냐 이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을 통해서 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돈 때문에 지금 제가 뭘 하지를 못하거나 네.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돈에 사실 별로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그쵸.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가격표 보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네. 부모님 용돈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살고는 있거든요. 노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뭐 이제, 네, 특별히 이제는 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책에선 그러더라고요. 그 돈에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 결국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부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순 자산의 크기는 아직 부자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돈에 연연해하지 않고 돈에 구속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부럽습니다.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도 뭐 계속 이제 네네. 사실은 계속 네. 창출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병행하고 계신데요. 네. 이미 사실 많은 자산이 쌓여 있는데 여유가 있는데 계속 직장을 다니시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이제 MC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투자라는 것이 늘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 지금 한 2년 이렇게 이어져 오기도 하고 네. 생각지도 못한 고금리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투자 환경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리스크에 내가 온전히 다 노출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네. 그런데 이제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회사에 다닌다는 것은 적어도 나와 우리 가족의 일상적인 어떤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수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월급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에서 월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월급은 그런 역할이 크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전에 이제 너바나님 책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회사를 다니는 것이 꼭 돈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 가면 삼촌과 같은 그런 상사도 계시고 그렇죠. 형제와 같은 선후배도 있는 곳이 동료들 있죠. 정을 네. 나눌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해주셔서 되게 감명 깊게 그걸 기록해 놓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정말 그건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회사와 투자를 병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리스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회사 생활에만 올인하는 것도 자산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이고 투자만 올인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안정성 면에서는 또 조금 위험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직장 생활 병행하시면서 네, 하실 네, 계획이시죠? 우선은 그렇습니다. 저도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이 보시면서
진짜 꿈꾸는 생활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인에서 부동산 투자자로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 개의 잡을 갖고 계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활을 하시면서 좀 깨닫게 된 점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어떤 삶을 살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게 경제적인 여유, 뭐 부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투자라는 활동을 통해서 저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제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도 저는 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투자라는 것이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쭉 해오면서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중간에 실패라는 경험도 얻게 됐고요. 네. 또 성공의 어떤 경험도 얻게 됐지만 이 투자라는 것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늘 실패할 수 있고 그 실패가 우리의 가족들 또 나의 삶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을 해나가되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투자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게 해준 것은 물론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의 어떤 냉혹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누군가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그렇게 막 간절함에 답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본주의는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고 자본주의의 룰은 있어요. 우리가 이 시장에 참여하는 룰은 있지만 핸디캡은 없습니다. 핸디캡이 없어서 내가 초심자라고 해서 나를 봐준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하고 시장에 진입해야 되고 오히려 제가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잘하는 분들이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양극화되는 것 같고 냉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처음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걸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큰 어떤 실패의 경험이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부하고 또 이 자본주의의 어떤 무서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필요가 있죠.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 옥동자님은 처음부터 다 투자를 성공하셨을까? 아니면 수익을 달성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네, 제가 2012년에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2012년 투자하고 나서 2012년은 하락장이었고요. 하락장 끝 부분이었습니다. 2013년, 14년 됐을 때부터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하락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 투자가 사실 실질적으로 빛을 발한 것은 2015년 이 정도 갔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제 이제 주머니에 수익금이 들어오게 됐었기 때문에 네.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서울 수도권 쪽. 서울입니다. 네네. 서울로 하셨고 네. 한 3, 4년 정도의 기다림의 시간은 네네. 있었지만 네. 그때 이제 수익을 맞아요. 달성을 하게 네네. 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옥동자님께서 결국은 자본주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부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신 다음에 직장생활이랑 병행하시면서 투자 공부하시고 실제로 임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그 실천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 사고방식을 바꿔야겠다. 요거는 요 행동은 바꿔야지 내가 이 생활로 뛰어들 수 있겠다라고 뭔가 결심을 한 게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책 제목도 이제 혼투족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혼자 투자를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네. 사실 뭐 그때 이런 월부 이런 게 커뮤니티가? 있었으면은 네, 네. 모르겠지만 그때는 사실 그런 것도 제가 잘 몰랐었고 혼자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저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책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식이 충분히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 소중한 돈을 다 잃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서는 사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책을 계속 읽고 있고요. 네. 그래서 책을 읽지 않는 투자자는 결국 크게 한번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그래서 읽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투자의 경력, 뭐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새로운 어떤 지식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용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투자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네. 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수단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습관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독서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 투자자의 마인드 세팅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과 그런 것들도 연관이 너무 되겠죠. 중요하고요. 뭐 투자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물론 배우기 위해서도 물론 책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데이터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타이밍을 볼 수가 있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투자자로서의 어떤 자세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일상과 투자를 어떻게 이렇게 균형 잡히게 살아가는 거라든지 삶의 자세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되어야지만 사실 투자가 잘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옥동자님 혹시 많이 읽으시는 책의 어떤 카테고리랄까요? 뭐 경제 경영, 네네. 아니면 뭐 자기계발서, 아니면 좀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책, 요런 어떤 책들을 조금 추천하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과거에 이제 처음에 제가 투자를 공부할 때는 당연히 먼저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너바나님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책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읽었었어요. 그래서 네. 초반에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읽었다면은 지금은 전반적인 마인드, 심리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요. 네. 사실은 이 부동산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은 사람 간의 관계예요. 네. 실질적으로는. 네. 그래서 사람을 잘 이해하거나 하지 못하면은 투자를 잘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공부 차원에서 마인드 책, 심리학 책 이런 책들도 많이 읽고요. 이게 종교서적도 저는 좀 읽고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읽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조금 직접적인 책들을 선별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투자를 어느 정도 해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투자의 스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책이라든지 사람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어두시면은 투자해 나가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인이들에게는 또 이제 혼투족을 위한 남다른 부동산 투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개념도 짚어주시지만 중간중간 자꾸 마인드를 정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초보는 이런 마음으로 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런 네. 느낌들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맞아요. 같이 또 보면서 공부를 해봐도 좋겠네요. 네, 그렇게 뭐 활용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가 투자 이번 하락장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지난 상승장의 어떤 욕심, 좀 조급함 이런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이 결국 자신의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힘드신 거거든요. 힘드신 분들은 그렇거든요. 또 반대로 지금 별 어려움 없이 투자를 해 나가시는 분들은 지난 상승장에 크게 욕심내지 않고 조급한 마음 없이 안전한 투자, 확실한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지금 하락장에 큰 어려움 없이 또 시장에 살아남아 계시거든요. 이것이 과연 투자 스킬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마인드를 얼마나 자기가 잘 컨트롤해 왔는지에 따라서 지금의 시장의 위치가 달라져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투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떤 투자자의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스킬도 당연히 우리가 습득을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가 쌓아가야 될 소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 20대, 30대 월급쟁이 생활을 이제 막 네. 시작하신 사회 초년생분들께 특히 또 이제 옥동자님께서도 예전에 네, 나 네. 20대 네.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좀 조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저는 조급해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직 기회는 많다. 기회는 많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내가 제대로 잡기 위한 나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지 시장이 지금 뭐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강의를 듣고 차트를 그려보고 이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얼마나 이 시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하고자 하면 결국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급한 마음을 내서는 절대 준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물론 제 책에서도 뭐 10가지 이렇게 필요한 어떤 조언들을 해드리긴 했지만 가장 큰 범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다 보면은 인생에 몇 번의 좋은 기회들은 분명히 찾아오니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된다. 몇 번의 기회만 좋은 투자만 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투자는 사실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먼저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 많은 깨달음이 되는 네. 그런 조언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뭔가 나만의 원칙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직장 생활도 투자 생활도 우리 가족 챙기고 이 저글링을 하다 보면은 네. 분명히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주변에서 누가 막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옥동자님만의 투자 원칙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책에 있긴 한데 네. 가장 제가 대표적으로 뭐 하나 소개를 하자면 저는 상반기 한 채, 하반기 한 채, 1년에 딱 2채만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지난 상승장 아주 뜨거운 시장에서도 저는 그 원칙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했어요. 1년에 2채 정도만 하는 것으로. 최대? 최대 2채 정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이제 회사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그 지점이기도 해요. 제가 회사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서 투자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1년에 한 2채 정도 투자하면은 회사 일에 지장을 주지 않고서도 제가 투자를 해 나갈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은 필연 회사 일에는 지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피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과 투자를 병행하는데 그 절묘한 지점이 1년에 한 2채 정도,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한 채 정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네. 올해도 사실 저는 상반기에 한 채 투자했고, 하반기에 한 채 투자했고, 올해도 이제 2채를 딱 투자를 했고요. 내년 이제 상반기를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2채 정도 투자하면은 말씀드렸던 뭐 회사하고의 어떤 그런 병행 이런 것들도 좋지만 또 하나는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한 네. 많은 사람들이 뭐 한 시기에 막 여러 채를 막 동시에 막 매수하고 뭐 이렇게 이제 투자를 지난 상승장에서 많이들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투자들이 과연 결과까지 좋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락장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상반기에 한 채, 하반기에 한 채 했던 이 투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그래야 이제 투자와 어떤 회사 일과의 어떤 조화가 잘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맞아요. 욕심하고도 어떻게 관련이 보면. 있죠. 그쵸. 네네. 왜냐면 또 영끌하지 마시라고 맞아요. 얘기를 항상 네. 해주시기 때문에 그 네. 두 가지를 봤을 때 정말 욕심내지 않고 이 원칙을 세워서 맞아요. 장기적으로 본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옥동자님의 또 성공 원칙이 아닐까. 네. 그리고 제가 뭐 자금이 계속 이렇게 화수분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도 저축을 해서 종잣돈이 만들어져야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투자의 어떤 그런 원칙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상반기 한 채, 하반기 한 채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아마 영상 보시면서 많은 직장인 분들의 어떤 의욕이 더 샘솟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 의지를 다지고 투자를 준비하는 시점으로 가져야겠다라고 느끼는 많은 우리 월부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좀 조언 남겨주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준비,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공부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투자가. 그렇죠. 반드시 이제 실행으로 가는 그런 용기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뭔가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는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실행의 용기를 낼 그런 시기가 저는 됐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계속 시장이 하락장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많은 시장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임장을 하고 매물을 보고 이러면서 이제 투자 실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를 낼 시점이다라는 것이고요. 실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공부만 하게 되면 공부로서는 뭔가 지식은 남을 수 있겠지만 내 삶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을 위한 어떤 용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옥동자님께서 혼투족을 위한 남다른 부동산 투자라는 책을 출간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혼투족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인터뷰 영상도 보시고 네. 책을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 받으실 것 같고 어떤 마음으로 또 책을 집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특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지가 한번 네. 얘기. 사실 출간 제의는 여러 번 받았었어요. 그 상승장 중간중간에 출간 좀 부탁한다라는 어떤 그런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받았었는데요. 사실은 그때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막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막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안정적인 보수적인 이런 투자 기준으로 책을 쓰게 되면은 네. 별로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고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하락장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투자를 해오면서 외로워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 하락장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조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작년 겨울쯤 했고 공교롭게 이제 이 출판사에서도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책을 더 내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상승장에 이제 제가 책을 썼더라면은 아마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 또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을 많이 다뤘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시장을 어떻게 지금 이 하락장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다음 상승장에 다시 만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또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 책에 이제 많이 담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한 투자
투자를 마음 먹으신 분들 혹은 투자 공부도 어느 정도 누적이 됐지만 진짜 용기가 필요하다, 실행이 맞아요. 필요한 분들도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 또 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월브TV에 나와주셔서 뭐 부동산 전망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표들까지도 네. 짚어주셨는데요. 옥동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